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국경 지역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분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벨고르드, 브리안스크,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정기적인 공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안전하도록 그들을 더 밀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계획 중인 완충지대의 중심이 60에서 80km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경 전체에 걸쳐 완충지를 개척해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고 있는 하이마스 같은 무기의 사정거리만큼 뒤로 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최전선의 손실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지도부도 국경의 불안정한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이미 인구 밀집지역 200곳의 대피를 발표했습니다. 하리코프 지역에서도 공세가 계속돼 라트코프카 마을이 해방돼 쿠피안스크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충구역이 체르니고프, 수미, 하리코프 지역에 끊임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 유리 크누토프는 이상적인 완충지대 깊이는 일부 하이마스 개량형과 다른 서방 무기의 사거리를 감안해 국경으로부터 약 80km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를 더 많이 확보할 경우 위협을 무력화하기에 완충구역을 더 깊게 잠재적으로 최대 550에서 650km까지 확장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는 키예프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이 계속된다면 완충지대가 우크라이나의 거의 전부를 덮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소셜 네트워크 X에 올린 글에서 반데라 정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계속된다면 서부의 작은 지역을 제외한 우크라이나의 거의 대부분이 완충지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부에 아주 일부만 남기고 러시아가 다 점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우크라이나 갈등이 결국 해결되면 그나마 키예프 당국이 어떤 형태로든 국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면서 평화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모스크바가 키예프의 현 정치체제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주권이 없고 현재 형태로는 실패한 준국가지만 모스크바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하고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무조건적인 직접 평화 협상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어떤 종류의 평화 협정에도 서명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젤렌스키를 대신하는 새 정권이 출범하면 기존의 조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논리를 내세워 계속 분쟁을 질질 끄면서 키예프 정권은 물론 그 배후에 유럽까지 진을 빼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는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젤렌스키의 보좌관 미하일 포돌략은 프랑스 일간 루포앙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의 필수적인 미국의 군사 지원을 상실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워싱턴은 키예프에 가장 큰 지원을 제공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새로운 군사 원조를 승인하지 않았고 조 바이든식이 승인된 마지막 남은 지원 패키지는 여름 중반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을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고 한 공약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최근 키예프와 모스크바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화 중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나토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국의 방위 공약도 약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는 유럽에 퉁친 상태입니다. 포돌략은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한 것을 칭찬하긴 했지만 그들도 재무장에 너무 바빠서 키예프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재무장하고 외교 군사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여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안타깝게도 그 시간은 우크라이나의 인명 손실로 측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포돌략은 또 미국의 군사적 지원은 유럽과 우크라이나 모두의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전쟁에서 손을 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유럽의 위협이 되고 유럽을 지배하려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민족당이 그동안 키예프에 제공한 지원금을 광물 거래를 통해 회수할 것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광물 자원을 받아내려 하는 것을 본받자는 움직임입니다. 미국도 나서는 판에 거저 준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국영통신사 TASR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민족당의 안드레이 단코 대표는 미국 사례를 본받아 우크라이나 광물 생산에 대한 슬로바키아의 지분과 관련해 이유의 절차를 시작하도록 로베르트 피처 총리에게 촉구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의 지원 규모가 미국의 지원 규모에 비슷한 마당에 우크라이나가 모든 광물 자원을 미국에 넘긴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 것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로바키아 의회 대표실장 주자나 스코프코바는 미국만 독점적인 채굴권을 요구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단코 대표는 라디슬라프 카메니츠키 슬로바키아 재무장관에게 우크라이나 분쟁 당시 브라티슬라바가 키예프에 제공한 모든 재정 및 군사 지원의 총액을 집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슬로바키아가 받아내려는 가치는 30억 유로, 미화 34억 1천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J.D. 벤스 미 부통령은 메릴랜드 애너폴리스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워싱턴의 확실한 세계적 지배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 이후만 하더라도 미국의 우위가 보장됐고 그 어느 나라도 미국과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벤스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다면서 미국은 주파수, 저궤도, 공급망, 심지어 통신 인프라까지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압도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는 냉전 이후 워싱턴이 핵심적인 미국 이익과는 거의 관련이 없을 때조차 소프트 파워와 외국 문제 개입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수십 년 된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이제 정의되지 않은 임무와 끝나지 않은 갈등을 종식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